왜 저렇게 계속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지? 욕심 많은 사람처럼 오해를 받았는데 이달의 그린 뉴딜상으로 조금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은 등대다. 그린 뉴딜 사업은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가는 사업.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등대다.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그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를 않으니 에너지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건물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화석 에너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에너지를 쓸 건데 겨울철 난방 에너지, 여름철 냉방 에너지, 그리고 환기, 조명, 그리고 매일 쓰는 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이 정도의 5가지 에너지 정도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전략도 해보고 또 효율적으로 설계도 해보고 그래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대체해보자 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거 5대 에너지를 남은 나머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쓰는 에너지, 취사할 때 쓰는 에너지, 공용으로 쓰는 에너지, 그리고 겨울철에 너무 뜨겁게 사는 에너지, 여름철에 너무 시원하게 사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비용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주택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기계 설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설계 작업, 기존에 쓰지 않았던 자재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자재라는 것은 금액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분이 지금은 높아도 많은 사람들이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라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짓는데 같이 뜻을 모은다면 자재비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공사비 걱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좋은 건축물을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악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면 악취가 난다던가, 그 안에 곰팡이가 있다던가, 예를 들면 거기에 결로가 있어서 물이 샌다던가, 아니면 누수가 직접 일어나고 있다던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불쾌한 환경들이 인간에게 건강적인 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이걸 헌집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들을 그냥 내부 인테리어만 좀 바꾸면 되지, 뭐 바깥에 미관만 이쁘게 하면 되지 라는 리모델링이 있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성능을 좀 효율화시키는 리모델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그 그린 리모델링의 대상은 주택도 가능하고 오피스도 가능하고 우리 학교도 가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증개축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축도 가능하면서 지금의 공간을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보통 건축물만 그린 리모델링이 된다고 했는데 환경시설물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가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경사지 있는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펌핑을 해줘야 돼요. 물을 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가압장도 환경기초시설인데, 이 환경기초시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거기를 리모델링 할 생각도 안 하고 개선을 안 해요. 근데 그 환경가압장 안에도 수도사업소라고 해서 사실 근무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노후화된 공간이 종로구 아이들 극장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탑층에 춥고 덥고 하는 그 공간에 수도사업소가 있었고요. 이거를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장님과 종로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 극장답게 만들어주면서도 이 기초시설을 조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됐고, 그 시기에 제가 설계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수도 사업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로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근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기존에 옥탑방이 있던 그 옥상에는 그 지역에 아이들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놀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극장 앞에 아이들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를 건물 옥상에다 만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옥상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휠체어나 유모차들을 위해서 리프트도 만들고,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최근 5월 3일 날 정로구청에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최근에 역주행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정책화되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그린 뉴딜이에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이에요 했을 때 제가 4년 전, 5년 전 했던 프로젝트들에 다시 역주행돼서 뭐 지하철에 붙여져 있다던가, 뭐 홈페이지에 어느 영상에 나온다던가, 이게 대표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쳐봐요. 막 이렇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을 때, 그때 했던 고생, 힘들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좀 마음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다. 정말 이제까지 왜 제로에너지 건물이 필요해? 왜 에너지를 건물이 줄여야 돼? 건물은 예쁘면 되지. 왜 에너지까지 신경 써?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그 하나씩 만든 것들이 하나의 등대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가능한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저렇게 했으니까 안 좋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았고 비평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서는 프로젝트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린 뉴딜 사업은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가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등대다. 이 등대들이 모여 있으면 정말 어느 곳곳에 있더라도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기후위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한테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상의 흐름상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당장 올 겨울에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또 동일한 그런 기상이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안전한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가,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기후위기를 더 이상 야기시키지 않는 곳이 맞는가, 이거를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당장 제로인 도시를 내년부터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제로인 도시, 그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제로인 도시, 더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도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이런 꿈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